안녕하세요. 범범인 해안의 대표 변호사 신동호, 그리고 범범인 해안의 부동산 전문 윤용한 변호사님 곽정훈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니코틴 살해 사건과 관련된 그 부동산 얘기인데요. 이 니코틴 살해 사건이 뭐냐면 아내가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남편의 부동산을 상속받고 제3자에게 매도를 했어요. 그 매도를 한 이후에 이제 이 살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과연 부동산을 매도한 이 행위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주제이거든요. 이 부동산의 매매는 유효한가요, 변호사님? 무효입니다. 네, 왜 무효죠?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 결격이 돼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무효가 된 거고, 것이죠. 받은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실제로 그 상속인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어서 이제 부동산이 실제 상속인한테 돌아간 거예요. 거죠. 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실제로 그 사람이 소유권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하고 매수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부동산 소유권자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부동산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인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내의 소유권은 실제로 상속받지 못할 자가 상속받아서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그 등기를 신뢰하고 매수인이 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 인정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1950년대에 지적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적 관계가 정직이 안 된 상태에서 등기를 만들다 보니까 모든 소유 관계를 다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등기를 만들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그냥 등기만 해놓고 공신력, 실제 정말로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공신력 신뢰하는, 등기를 신뢰하는 걸 보여주지 않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그런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1950년대 여러 가지 유교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정의되지 않는 서류들 때문에 그런 제도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라는 거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건 이제 국가마다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나라 사정에 따라서 모든 지적 공부나 서류 것들이 다 완비된 나라에서는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기사에 실렸는데, 이제 니코틴 살해로 남편을 살해한 부인이 자기 명의로 상속받아서 또 제3자한테 팔았어요. 네, 팔았죠. 근데 그 3자는 진짜 아무도 몰랐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하냐.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피해자가 나오게 되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나름대로 있고, 또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이건 법제도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댓글이 달리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공신력 인정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등기 공신력 인정해 줄 때와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했을 때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생기겠군요. 맞습니다. 어차피 공신력을 인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소유자는 어이없이 자기 소유권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실제로 등기를 신뢰하고 매수한 자에게 소유권을 잃게 되는 손해가 생기고,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매수인이 실제로 공신력이 인정이 안 돼서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실제로 그 부동산을 판 매도인 상대로
그 부동산 매매 대금은 부당이익 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꼭 공신력이 인정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인이 손해 본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실제 상속인이 피해를 보는 거고, 맞습니다.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멋모르고 산 부동산 매수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 피해자는 그 부동산을 판 그 니코틴 사례녀에게 네. 뭐 부당이득이든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네.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내연녀에게 그 매매 대금을 다 받게 되면 사실상 손해는 없어지게 되는데 이제 어차피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네. 실제 그 내연녀는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구속되어 있죠. 네, 무기징역 네. 교도소에 있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내연자가 그 매매 대금을 뭐 다른 형태로 숨겨놨거나 현금 상태로 집행이 안 된 상태로 있게 되면 실제로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복은 못 받을 수도 있는 문제는 생기죠. 네. 재산이 그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게 되면 민사 판결로도 집행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군요. 예, 근데 뭐 소송을 통해서 이길 수는 있으니까 뭐 현실적으로 피해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뭐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돈을 밀수인이 피해를 하려면 실제로 그 돈이 자기한테 들어와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집행이 안 되면 그런 한계가 있군요. 한계가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라 실제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매수한 사람에게 이건 잘못된 거야, 다시 나한테 와야 돼 라고 이제 소송을 해서 그 부동산을 또 매수한 사람이 뺏기게 되죠. 그랬을 때 억울하기는 하지만 이 매수한 사람이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배상을 해주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해의 회복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대한민국이 나가지 않는 이상 없는 거죠. 권리자가 아닌 자가 뭐 국가나 지방자치든 공신력이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배상이 받을 테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또 재산이 있다 충분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팔아먹고 재산을 다 숨겨버린다든가 그럴 때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피해자가 발생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등기 제도가 발생하고 수신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등기의 명의자와 수신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많이 애의적인 경우이겠죠. 공신력이 인정 안 된다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미개하다거나 너무나 많은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고 실질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경우에 집행할 재산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를 해서 압박할 필요는 있다라고 의미가 생각하는데요. 있죠.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공부인 등기부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혀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일단 발생할 경우에 국가에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책임져 주는 그런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뭐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등기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부 등기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를 받은 수익을 보험이나 보상 제도로 약간 이제 스킵해놨다가 일정 부분을 배상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부동산 사건 많이 하셨죠, 변호사님? 이제 뭐 사실 저희들은 이제 공신력이 인정이 안 돼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이기는 승소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